요약하자면 3개의 이제 메인 문항이 주어지고 메인 문항당 4분의 답변 제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는 서범석 소장입니다. 오늘은 용인 외대부고의 면접 스타일과 기출 문항 그리고 준비 방법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외대부고의 이제 면접 스타일을 소개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돼요. 외대부고의 면접방은 하나입니다. 대원외고나 상산고 같은 학교들은 면접방이 이제 2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외대부고나 이제 하나고는 면접방이 하나고, 면접 당일 경쟁률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방 개수는 달라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3명의 면접관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 면접방이 10개 이상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방에 들어가게 되는지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3개의 이제 메인 문항이 주어지고 메인 문항당 4분의 답변 제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각 문항당 답변이 끝나고 면접장 입장에서 더 알아보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다면 아예 안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10개가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10개의 추가 질문이 나가기는 좀 어렵겠죠. 0에서 n개의 이제 추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한 시간을 이제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추가 질문을 이제 더 많이 노리기보다는 주어진 제한 시간을 이제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답변 내용의 어떤 충실도, 우수성 이런 것이 중요하지 하나만한 이야기로 이제 4분을 꽉꽉 채운다라고 해서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면접장에 이제 들어가면은 다음과 같은 멘트들이 있습니다. 이 멘트를 읽어보면 이제 대강 이제 면접장의 어떤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수험번호 묻고요. 최초 발언 각 최대 4분씩이라는 점을 이제 예고를 해줍니다. 추가 질문을 포함해서 한 문제당 이제 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문항당 이제 답변 최대 제한 시간은 4분이다라는 거 스탑워치로 잽니다. 3개의 메인 문항지는 이제 인쇄가 되어서 책상 위에 이제 덮여져 있습니다. 멘트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끝나면 바로 뒤집어서 읽고 답변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때 뒤집는 순간 스탑워치는 작동됩니다. 면접 문항은 주로 자소서에서 출제됩니다. 근데 물론 작년부터 이제 학교 공식 설명회에서 자소서에 있는 내용이 학생부에도 기재가 되어 있다면 학생부에서도 질문을 할 수 있더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관계만 정확하다면 그 내용이 자소서에 있든 학생부에 있든 같은 내용인데 학생부에서 갑자기 질문 낸다라고 해서 크게 당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점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나 면접 문제의 이제 기본 소스, 출처는 자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이제 학교 쪽에서 공개한 기출 문항을 살펴보면서 분석을 해보고 대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면접 문항입니다. 이거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이제 보는 것도 괜찮겠죠. 한번 쭉 보고서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2023학년도 면접 문항입니다. 이것도 잠시 멈추셔서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 면접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게 이제 작년에 공개를 했던 학교 공개 설명회에서 공개했던 면접 문항이고, 2023학년도 공개 면접 문항은 2022년에 공개를 했겠죠. 지금까지 이제 보신 게 외대부고의 이제 전형적인 면접 질문 패턴인데, 사실 읽어봐도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질문들이 전부 공통 문항이 아니잖아요. 전부 개인이 쓴 자소서에서 추출한 지극히 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를 모르는 다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한 질문에서 하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3가지, 4가지 정도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답변을 내놓아야 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고처럼, 그러니까 외대부고 면접 문항은 이제 캐주얼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기승전결을 갖추어서 답변을 해야지 잘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질문 자체가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지원자의 경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이제 경험에 대한 확장적 의견 표명,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또 한꺼번에 묻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자소서에 쓴 이제 내용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 혹은 이슈에 대해서 깊게 입체적으로 또 생각해보는 어떤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항들과 엮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확인해봐서 아시겠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확실한 주관이나 생각이 없다면 면접장에서 그냥 머리가 이제 새하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면접 문항을 이제 미리 만드는데 출제자들이 30명 정도가 이제 넘는 출제위원들이 있어요. 각 출제위원들이 이제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다를 수 있고 또 출제위원들의 어떤 문제 출제 능력이라든가 작문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문항의 난이도에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편차를 학생들이 보고하기도 하고요.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항들인데 실제로 이제 받는 문항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제 모든 문제가 긴 복합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 쪽에서 이제 공개한 기출 면접 문항의 어떤 수준의 난이도에 맞추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그러면 짧게 2024학년도 예시 문항을 하나 가지고 띄워놓고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흐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네요. 자, 지원자는 최고의 학생이 되기 위해 봉사활동과 독서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는데 이렇게 뭐 이 부분은 답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자소서에서 이제 약간 인용을 해주는 것이니까 봉사와 독서에 특별히 노력을 기울인 이유를 말해보고 지원자의 사고방식을 바꿔준 봉사활동 한 가지와 그와 관련된 책 한 권을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면접 문항은 아까 책상 위에 인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질문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속으로 읽어보면서 모두 합쳐서 내가 몇 가지 사항을 답변해야 되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 지금 문제에서 답변해야 될 게 모두 몇 개일까요? 네, 3개입니다. 제가 이제 숫자로 이렇게 번호를 표시해 놨는데 첫 번째가 이제 봉사와 독서에 특별히 노력을 기울인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지원자의 사고방식을 바꿔준 봉사활동 한 가지, 그리고 이 봉사활동과 관련된 책 한 권을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당황하지 말고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훈련이 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길게 나와버리면 뭐 3번을 얘기했다가 2번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순서대로 하면 크게 낭패 볼 일이 없다라는 거, 다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연습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마트폰을 말이죠 그 셀카 모드로 해놓고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 얼굴부터 관찰하는 거죠. 자기 객관화를 위해서 내가 말을 잘한다, 뭐 그건 자기 정신승리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켜놓고 연습을 하는데 이때 반드시 이제 녹화 버튼을 누르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녹화 버튼을 누르면 밑에 이제 그 촬영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가늠하기 좋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몇 분 정도 되는구나, 3, 4분 정도 되는구나를 미리 이제 감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녹화 버튼을 누르고 괴롭겠지만 촬영하는 편이 좋겠고, 전형적인 어떤 자기주도 학습 관련 질문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질문들도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주로 이제 인성 쪽에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원자가 가진 평소 가치관을 묻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대부분은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복잡한 상황은 아니에요. 자, 지원자와 반대되는 학습법을 가진 친구가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인다면 어떻게 할 거냐. 앞에 이제 어떤 상황이 있죠. 자, 두 번째는 조별 과제에서 이제 무임승차하는 학생이 있다면 누구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앞에 이제 상황이 있죠. 간략하게. 생활 밀착적인 어떤 그 상황들인 거죠. 학생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을 만한. 또 보면 중학교 때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와 룸메이트가 된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게 다 자소서에 쓴 것과 전혀 상관없이 약간 공통문항스러운 어떤 가치관을 묻는 질문인데 이런 간략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 가정을 해보고 답변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당연히 이런 질문들에도 지원자들이 어떤 성숙한 사고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을 내놓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조별과제에서 무임승차한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첫 문장을 말이죠. 저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일단 선생님께 일러 바칩니다. 뭐 이런 질문, 이런 답변을 내놓는다라는 게 여러분한테 이제 어떤 도움이 될런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이 이제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사항이라면 당부사항인데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택배를 뭐 시켜본 적이 있을 거잖아요. 누구나 이제 한번 다 경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내가 어떤 좋은 제품을 주문했다고 하더라도 포장이 엉망진창이라면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좋은 제품이라는 느낌도 들지 않고. 맞습니다. 면접도 이와 유사해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사실은 면접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장지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논의한 것 중에서 이야기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꽤 오랜 시간 일상생활 속에서 틈틈이 신경을 쓰고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제 운동을 하겠다라고 피트니스 센터 뭐 헬스클럽에 이제 등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는데 더 좋은 방법은 내 삶의 현장이 나의 성장과 발전의 현장이 되도록 일치시키는 거죠. 그게 더 좋더라고 봅니다.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냥 방바닥에서 바로 푸시업하고 스쿼트부터 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외대부고의 3개년 기출문항을 토대로 면접 스타일과 답변 방법, 준비 방법 등을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